떡 3개 드시고 혈당이 287까지 올랐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죄책감에 울었고 할아버지는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당뇨 전문의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주용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치료법,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들과 그 대안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 환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당뇨식만 해야 하나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서 살 맛이 안 나요. 이분의 말씀에 제가 깊이 공감했어요. 먹는 건 우리 삶의 큰 낙이잖아요. 그렇다고 혈당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음식이 왜 해로운지 설명드리고 이걸로 바꿔보세요 라고 대체할 수 있는 음식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함께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탁 위의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의 전통 음식 떡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떡이나 인절미 같은 떡류는 간식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밥 한 공기 이상의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밥 드신 후 떡까지 드신다면 두 끼를 연달아 드시는 것과 같다고 보셔야 해요. 특히 찹쌀은 소화가 빠르면서도 혈당은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박형수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어제 큰 아들네가 놀러 왔었어요. 며느리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말끝을 흐리시던 할아버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3개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어지럽더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은 뛰어노는데 저는 침대에 누워 끙끙 앓았죠. 며느리가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할아버지는 꼭 쥐고 있던 혈당 수첩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숫자 287이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보이는 애틋함과 서글픔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떡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사실상 밥 한 공기와 같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떡이 그리우시다면 직접 만든 아몬드 약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아몬드 가루 11스푼과 알룰로오스 3스푼을 섞어 반죽한 뒤 약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우면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살릴 수 있어요. 저도 직접 만들어 먹고 있어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만족도가 꽤 높아요. 물론 많이 드시지는 말고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떡처럼 단맛 있는 간식도 문제지만 우리가 한 끼 식사로 자주 먹는 음식 중에도 혈당을 크게 흔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면류입니다. 라면이나 국수, 칼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밀가루는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아서 자꾸 군것질을 부르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송이자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선생님, 제가 혈당 관리를 위해 과자는 완전히 끊었어요. 대신 가끔 국수는 먹어요. 따끈한 국수 한 그릇이면 속도 편하고 배도 부르니까요. 그렇군요. 국수 드시고 나서는 어떠세요? 글쎄요. 2시간도 안 돼서 또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자꾸 뭐라도 또 먹게 돼요. 박 할머니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음의 빛이 할머니 눈에 스쳐 지나갔죠. 이럴 땐 메밀면이나 곤약면 혹은 통밀면으로 바꿔보세요. 메밀면은 단백질이 많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부담이 덜하고
곤약면은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아서 식사 대용으로도 꽤 좋습니다. 특히 비빔식으로 드실 때는 고추장보다 간장 들기름 조합이 훨씬 안전해요. 국물면보다 국물 없는 비빔면이 혈당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단맛을 완전히 끊는 것도 참 어렵죠. 특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자주 드시는데요. 이 역시 조심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감, 바나나, 포도 같은 과일입니다. 이 과일들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지수를 빠르게 높이는 과일이에요. 특히 포도와 바나나는 과당 함량이 높고 감은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에 당을 빠르게 흡수시켜 혈당이 확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68세 이정숙 할머니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저 과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요즘은 건강해지려고 매일 바나나 2개씩 먹어요. 혈당은 어떠세요? 그게 자꾸 오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과일을 더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의아함과 실망감이 보였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에 당혹스러워 하셨죠. 할머니, 과일도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우리 함께 좋은 대안을 찾아볼까요?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사과, 블루베리, 키위 같은 과일로 바꾸시면 돼요. 사과는 껍질째 4분의 1개,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 키위는 하루 1개, 이렇게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괜찮아요. 특히 식후에 드시고 과일만 드셔도 되고 무설탕 요거트에 섞어서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과일처럼 평소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들 중에 생각보다 혈당에 영향을 주는 좋지 않은 음식이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매일 밥상에 오르는 장아찌입니다. 오이장아찌, 무장아찌, 깻잎장아찌 같은 간장 절임 음식이에요. 전통 반찬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여기시는데요. 실제로는 간장, 설탕, 물엿이 많이 들어가서 짠맛과 단맛이 동시에 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당뇨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좋지 않아요. 장아찌 한 조각이 얼마나 해로울까 싶지만 이런 반찬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나트륨과 당분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제 오랜 환자 최영호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죠. 할아버지, 요즘은 혈당이 어떠세요? 선생님, 혈당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요. 게다가 이제는 혈압약까지 처방받았어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반찬 중에 특별히 매일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장아찌요. 저는 오이장아찌랑 마늘장아찌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게 문제인가요? 아, 그렇군요. 장아찌가 입맛을 돋우지만 안타깝게도 짠맛과 단맛이 모두 강해서 혈당과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장아찌가 그렇게 나쁜 줄은 몰랐네요. 맛있어서 매일 챙겨 먹었는데,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대신 식초와 들기름으로 간단하게 무치거나 천일염을 소량 활용한 저염절임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무채를 얇게 썰어 식초와 들기름을 한 방울 넣고 가볍게 무쳐도 아삭하고 새콤한 맛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식사보다 더 방심하기 쉬운 간식 이야기입니다. 쌀로 만들었다고 해서 괜찮겠지 싶은 그 과자가 사실 혈당에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쌀가루에 설탕, 물엿, 식용유가 들어간 구조라 한 봉지만 드셔도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이명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 혈당이 자꾸 오르내려요. 찹쌀떡은 끊었는데, 혹시 다른 간식은 드시나요? 쌀과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녀요. 배고플 때마다 한 봉지씩 먹어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며 말씀드렸죠. 할머니, 쌀과자가 쌀로 만들어서 건강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설탕과 물엿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원인일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깜짝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럴 땐 견과류를 그냥 드시거나 무설탕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몬드는 하루 7에서 10알, 호두는 반쪽 기준 3-4개, 땅콩은 10에서 15알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식사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음식은 조심하셨지만 식사 시간이 늘 들쭉날쭉해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던 환자분도 계셨어요. 제 환자 중 박혜정 할머니는 항상 불규칙한 식사 시간으로 고생하셨어요. 바쁘면 밥을 거르기도 하고 한꺼번에 많이 먹기도 해요. 그러면 혈당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세 끼를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일정하게 드시니 혈당 변동이 훨씬 안정되었답니다. 또한 천천히 음식을 씹는 습관도 중요해요. 박 할머니는 한 입 먹고 20번씩 꼭꼭 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덜 올라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식사 전후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박 할머니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식사 시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됐다는 건 우리가 어떤 리듬으로 식사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늘 TV를 보며 급하게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한 식사 전 5분 감사와 명상을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게 숨을 쉬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면 천천히 음식을 먹게 되고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껴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식사 중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요.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드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식사 시간과 식사 습관만 바꿔도 당뇨 관리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사용하는 이것은 어떨까요? 바로 단맛, 설탕과 감미료 이야기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엔 밥이나 과일은 조심하시면서도 무심코 반찬 무칠 때, 장아찌 담글 때, 나물 볶을 때 설탕이나 물엿을 그냥 한 숟갈 넣는 분들이 많아요. 그 한 숟갈이 문제예요. 당뇨 환자에게는 하루 1~2스푼의 설탕도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를 올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시중에 파는 무설탕, 다이어트 표시가 있는 제품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설탕 대신 다른 당류나 인공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영희 할머니는 무설탕 과자를 안심하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올라갔어요. 라고 하셨어요. 식품 라벨에 숨겨진 다양한 당류의 이름들을 알아두세요. 물엿, 액상과당, 포도당 시럽, 과당, 이소말트, 말토덱스트린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 과일에서 나왔나? 자연식이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옥수수 전분이나 쌀 전분 등을 정제해서 만든 합성 당류입니다. 이런 당류들은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간에서 직접 처리되기 때문에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높이거나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당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설탕보다 더 달기 때문에 혀가 단맛에 익숙해지고 결국 자꾸 단 걸 찾게 만드는 중독성까지 있어요. 실제로 식품업체들이 일부러 이런 단맛을 넣는 이유도 한번 먹으면 자꾸 손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시판 음식이나 소스, 조림 반찬 등을 구매하실 때는 꼭 뒷면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탕이 없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름을 바꾼 당류가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리고 자연 감미료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꿀, 아가베 시럽, 코코넛 설탕 같은
천연 감미료도 결국은 당분입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꿀은 설탕보다 건강하다고 해서 차에 꿀을 많이 타 마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꿀은 항산화나 면역력 측면에서 좋은 성분을 가진 식품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자연 감미료도 결국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가베 시럽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아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알룰로오스는 자연에서 추출한 단맛 성분으로 혈당 상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탕과 비교해 칼로리는 약 10% 수준이고 단맛은 70% 정도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알룰로오스가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맛이 깔끔하고 뒷맛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약과나 조림, 무침 같은 데 넣어도 맛이 잘 어우러져요.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보통 한 숟갈, 즉 15g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하게 드시면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맛을 살릴 정도로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박종호 할아버지는 알룰로오스로 바꾸고 나서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이제 조금씩 단 음식도 즐길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일상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차나 커피에 설탕 대신 알룰로오스를 넣거나 과일 샐러드에 뿌려도 좋습니다. 올리고당도 좋은 대체 감미료입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설탕보다 훨씬 느리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있어서 유익균을 늘려주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맛은 설탕보다 약하지만 끓이거나 조리해도 단맛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반찬이나 나물 요리에 적합해요. 설탕처럼 음식의 조직을 흐물하게 만들지 않고 맛을 잡아주면서도 포만감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이영숙 할머니는 올리고당으로 바꾸고 나서 변비가 좋아졌어요. 게다가 혈당도 덜 올라서 일석이조였어요. 라고 하셨어요. 올리고당은 특히 나물 무칠 때나 김치 담글 때 설탕 대신 사용하면 좋아요. 또한 차나 커피에 넣어도 좋고 요구르트에 섞어 먹어도 좋아요. 섭취 권장량은 하루 10에서 15g 이내, 즉 한 큰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장에서 발효되면서 방귀가 자주 나거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설탕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이제 조금 실감 나시죠? 이렇게 보면 결국 중요한 건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 먹느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함이에요. 그런데 당뇨라는 병이 생기면 그 즐거움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속상하시죠. 이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합니다. 이런 말만 들으면 마치 밥상 앞에서 매일 죄 짓는 기분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다릅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다르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떡 대신 아몬드 약과 면 대신 곤약이나 메밀, 과일은 양만 조절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장아찌도 식초 무침으로 충분히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이면 포만감도 생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설탕 한 숟갈을 알룰로오스로 바꾸는 것, 장아찌 대신 생무채를 무쳐 먹는 것, 밥과 떡을 같이 먹는 대신 한 가지만 먹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결국 건강한 내일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당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뇨를 통해 오히려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갖게 되고 더 나은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당뇨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통한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의 실천이 중요해요. 우리 몸은 정직해요. 좋은 음식을 주면 건강으로 보답하고
나쁜 음식을 주면 질병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당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해 보세요. 김덕수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받고 처음엔 너무 우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병 덕분에 건강한 식습관을 알게 되었고 가족들도 함께 건강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4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희망입니다. 당뇨는 분명 만성 질환이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관리 가능한 병이에요. 많은 환자들이 약 없이 또는 적은 양의 약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쯤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거 하나라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하루 한 끼라도 가볍고 건강하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알차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